아이들을 유혹하는 패스트푸드.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이들의 입맛이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맛없다고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을 깨우는 슬로우푸드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슬로우푸드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그게 이제 맛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음식을 빨리 먹는 문종권 씨. 갈수록 단맛이 좋아진다는 김순덕 씨. 이상하게 더 단 게 맞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요? 검사 결과 그녀는 미각을 잃은 상태. 단맛을 잘 못 느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심하신 겁니다. 평소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신인철 씨까지 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천천히 소화가 되는 슬로우 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줄 슬로우 푸드. 12명 참가자들의 슬로우 푸드 캠프 도전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거 먹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됐어요. 인생을 바꾸는 맛의 비밀, 슬로우 푸드. 패스트푸드는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삶의 속도에 맞춰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에 뉴욕에서 맛본 음식을 파리, 로마, 그리고 서울에서도 똑같이 즐길 수 있게 됐죠. 하지만 패스트푸드의 보급으로 우리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린이 비만율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5년 동안 남자 어린이의 비만율이 약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슬로우푸드입니다. 슬로우푸드는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천천히 조리하고 느리게 그 맛을 음미하며 먹자는 식생활 운동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신년 특집 느림의 건강학 2부작을 연속 방송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슬로우푸드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성인병이 있는 어른들과 편식하는 아이들까지 1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작진은 일주일간 슬로우푸드 캠프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까 도착하자마자 막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캠프를 통해 가지고 좀 천천히 먹는 습관을 제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캠프 첫날 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얘기하며 친목을 다집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음식 중에 이런 거를 안 먹고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게 문제다. 슬로우푸드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캠프 주치의는 오한진 교수. 평소 과음하고 그리고 뭐 빠른 식습관 그것 때문에 체중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참가자는 빨리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문종권 씨. 저한테는요, 위가 입맛에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유독 단맛을 좋아하는 김순덕 씨. 그녀의 설탕 사랑은 가히 대단합니다. 토스트에도 밥수저로 설탕 한 숟가락 넣는 건 기본. 커피에는 적어도 설탕 3숟가락은 넣어야 달달한 게 맛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달 것 같은데 순덕 씨는 그게 정량이랍니다. 제가 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먹는 거랑 야채 못 먹는 거 고치려고 왔습니다. 양파, 당근, 버섯 등 향이 강한 채소를 싫어하는 중학생 민선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성인들을 비롯해 편식이 심한 아이들 12명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슬로우푸드 캠프.
이들은 7박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슬로우푸드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캠프에서의 첫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자연과 가까운 가장 신선한 재료를 이용했고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의 맛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장류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담근 장으로 해서 전혀 이제 그 인스턴트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자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양념들과 재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캠프에서의 첫 식사. 마주한 밥상에는 현미밥에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채소 반찬이 대부분입니다. 민선이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햄 같은 가공식품과 과자를 좋아하고 양파는 싫어한 민선이. 햄과 양파를 함께 볶으면 꼭 햄만 골라 먹는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양파 하나 억지로 먹고 나면 이내 표정이 바뀌더니 물부터 찼습니다. 왜 이상해? 양파를 열어달라고. 이랬던 민선이었으니 채소 가득한 슬로우푸드 밥상에 적응 안 되는 건 당연지사. 얼굴엔 밥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한편 남자아이들은 밥 대신 땅콩으로 때우기도 하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나마 먹을 만한 건 김뿐인 모양입니다. 김이 납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김만 사라지고 다른 나물 반찬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제일 괴로워하던 윤경이가 몇 숟가락 뜨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캠프에서 처음 식사해본 소감이 어떨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거 먹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냥 처음엔 목 막히기밖에 안 했는데 막 점점 찰 것 같고 토할 것 같고 그랬어요. 어른들도 식사하는 모습이 편치는 않아 보입니다. 다들 굳은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이 간신히 먹고 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끼 때우긴 해야 하지만 평소와 다른 음식에 다들 적응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날의 밥상이 기가 막힌 듯 쓴 웃음을 참지 못하는 인철 씨. 첫날에 진짜 힘들었어요. 못 먹을 음식 그 다음 날까지도 진짜 아우 끔찍했는데. 먹고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참가자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슬로우푸드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교수님이 개인별 과제를 줍니다. 유두라고 음식을 느끼는 음식 맛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게 많이 일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 아무 맛이 없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맛 빼기 하는 거예요. 순덕 씨는 소금기를 완전히 뺀 무염시계, 종권 씨는 30분간 천천히 식사하기, 아이들에게는 싫어하는 채소에 도전해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이 식생활과 관계된 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편식이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아이들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그 아이들의 식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또 그 어른들의 현재 상태를 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첫 식사를 통해 앞으로의 일주일이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이 캠프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슴에 되새기는 아이들. 그렇게 캠프 첫날은 마무리됐습니다.